이슈플러스 첫 번째 주제는 금리 상승 우려와 투자 대응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한 때 2.083%까지 치솟아 최근 2년 새 가장 높았습니다. 미 국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이 국채 금리와 연동되는 대출 금리 역시 덩달아 고개를 들면서 투자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식과 부동산 광풍을 틈타 영끌과 비투를 한 사람들의 경우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 큰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가 조심스레 종언을 알리고 있는 지금 영끌 투자자에게 강조되는 것은 대출 상환입니다. 먼저 김보미 기자입니다. 4대 시중은행들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연 2.59에서 3.65%, 1%대 금리가 적용됐던 지난해 7월 말과 비교하면 하단이 0.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같은 기간보다 0.09%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더 본격화될 전망인데 최근 신한은행에 이어 농협은행까지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0.2에서 0.3%포인트 떨어뜨렸습니다.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대출 금리도 영향을 받게 되고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 자금 조달 금리가 오르니까요.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초입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대출 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1, 2%포인트가량 오르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이를 통해 자산 관리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가계 금리 스트레스 테스트는 향후 금리가 상승해도 대출 상환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테스트입니다.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대출 금리 원리금 상환 계산기 이런 부분들을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거로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영끌, 비투로 여유 자금이 빡빡한 사람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출 원금 상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에 월급이 300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200 정도를 대출 원리금 상환에 보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원리금 상환을 하는 것 자체도 재테크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의 그 비율이 30%를 넘어서면 과다한 대출을 쓰고 있는 걸로 보거든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20% 이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반면 대출금리 추가 상승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면서 자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직까지 투자 자산의 가격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주식, 채권 등에 대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금리 인상기에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하다고 잘 알려져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대출 갈아타기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도는 줄고 금리는 오르면서 오히려 다달이 갚아야 할 원리금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미 국채 금리가 심상치 않자 오늘 아침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위험 기피에 따른 자산 가격 조정, 신흥국으로부터의 외자 유출 등 불안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 투자 자금들이 신흥국에서 미국의 채권 시장과 실물 경제로 흘러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증시와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이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정부까지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도 태세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자금 유출이 시작됐다는 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당분간 자산을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 주목할 만한 투자처와 피해야 할 투자처를 지수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채권형 펀드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 채권형 펀드에는 9조 원이 신규로 유입됐는데 주식형 펀드의 3배에 달합니다. 특히 만기가 짧은 채권형 펀드를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두드러집니다.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채권이 아니라 고정금리부 채권이에요. 10년짜리 국채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10년간 현재의 금리로 고정이 돼버려요. 채권의 만기가 길면 길수록 손실이 커져요. 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낫다. 정기예금 이자가 연 1%대인 상황에서 중수익이 가능한 주가 연계증권 ELS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ELS 발행 규모는 지난해 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달엔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ELS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가 일정 부분 하락하여도 정해진 수익률을 주는 상품이라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구간에는 좀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초자산과 그다음에 수익 구조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는데 지금 원화 ELS 같은 경우에는 한 5%대 정도까지 나와서 과거에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수준입니다. 금리 상승 국면에는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부채가 많고 재무 구조가 약한 신흥국이나 아직 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기업의 투자는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그 성장주들은 소위 그 멀티플이 높으니까 이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그 현재 가치는 많이 떨어지게 돼 있죠. 상대적으로 지금은 원자재 관련 산업재라든지 화학, 은행 같은 그런 가치주 위주의 좀 포트폴리오 비중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죠. 다만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 중에서도 물가 상승에 따라 제품 가격이 오르고 소비가 집중될 제품의 기업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플레가 온다 그래가지고 다 좋은 건 아니고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전가가 잘 되려면은 수요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섹터리, 인터넷, 반도체, 그러니까 IT 업종이 좀 좋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제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은 종목들. 전문가들은 또 금리 상승장에서는 리츠나 달러 상품도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